안녕하세요. 가계 지출의 27%가 세금과 이자 등으로 쓰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쓸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.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계들의 그 지출 부담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. 결국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. 생존을 위해서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점점 접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?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지? 이런 고민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요. 뭐 꼭 세 끼를 먹을 필요가 있겠냐? 두 끼 먹어도 괜찮지 않냐?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간간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뭐 꼭 바깥에서 점심을 사 먹는 게 필요하냐? 아니면 뭐 도시락을 싸서 가는 것도 어떠냐?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? 뭐 여러 가지로 다각도에서 강구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총 부채가 조금 늘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. 2022년 1년 동안 1인 이상의 가구가 한 달에 평균 359만원을 썼는데 그 중에서 95만원이 이자와 세금 같은 비소비 지출에 썼답니다. 이걸 따져보니까 전체 지출의 27% 정도가 된답니다. 뭐 이렇게 보면은 그래? 뭐 생각보다 적게 쓰네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비율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. 실제로는 뭐 집을 사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 관련한 그 대출 그리고 원리금 이런 것들을 갚는 비중은 실제로 집을 산 사람들을 따져보면은 아마 지출 비율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. 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금하고 이자를 낼 돈이 없다.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점점 나온다라는 거죠. 결국에 종착지가 어디겠습니까? 빚을 못 갚고 두 손 두 발 더는 때가 종착 지점인 것 같습니다. 그때가 되면 뭐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. 그 시기가 닥치면 그저 답이 없는 상황이 오는 건데요. 뭐 집도 뺏기고 부채는 부채대로 남고 계속 쫓기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. 금융권들이 빚진 자에게 그냥 아량을 베풀어 주거나 기다려 주거나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.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건 무자비하고 잔인한 일입니다. 돈이 없어서 돈을 갚지 못해서 빚쟁이로 사는 건 매우 어려운, 매우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될 거라는 거죠. 야반도주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아이들이 학원비를 못 내고 학교에서 내는 각종 뭐 급식비나 뭐나 여러 가지들 못 내는 상황이 왜 생기겠습니까? 가정이 무너지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.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뭐 편모 편부 가정 아니면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? 어떻습니까?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교육을 지원받아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잖아요. 혹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. 그런 아이들이 뭐 어른들의 보살핌, 도움을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삶이 삐뚤어지거나 아니면 하층민으로 예약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합니다.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많은 생각들이 들죠. 어른들이 무책임하게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능력이 안 되면서 저렇게 낳은 건 그게 되려 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. 뭐 많은 사람들은 결혼 꼭 해야 된다, 아이를 꼭 낳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. 능력이 안 되는 사람, 경제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그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들을 건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혼할 자격이 없고 출산해서 엄마나 아빠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예 자기가 그런 책임감이 없는 존재다라고 하면 1인 가구로 혼자 살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. 되려 무책임하게 아이들을 많이 놓고 나 몰라라고 도망가 버리면 그 아이들이 되려 더 불행해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뭘로부터 비롯되겠습니까?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수일 거라는 겁니다. 앞으로 꽤 혹독하고 꽤 무서운 일이 많이 벌어진답니다. 이웃나라 일본에
AV 비디오가 매우 많은 게 왜겠냐라는 거죠. 빚 때문인 거죠. 한국 여성이 뭐 캐나다나 호주 같은 데 가서 뭐 성인 비디오를 왜 찍겠냐고요.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? 뭐 그네들이 그게 좋아서 그러겠냐라는 거죠. 뭐 허드렛 일을 하고 아주 비참하게 야비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겠냐라는 거죠. 체면이나 인면수심 같이 사는 이유는 그들은 또 돈 때문이라는 겁니다.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거다라는 겁니다. 서민들의 삶이 점점 더 안 좋아진답니다. 고환율의 고물가에 국민들은 힘들어하는데 지금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집사라고 돈을 풀고 있고 물가를 잡아야 하는 한국의 총재가 집값이 안 떨어진다고 좋아하고 있다고 한답니다. 대한민국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근데 확실한 건 뭐다?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도 지금의 이 고물가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. 되려 이 높은 물가 그리고 줄어드는 소비 여력은 계속 심해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. 세금도 늘어날 것이고요. 공공요금도 늘어나고 외식 물가도 늘어나고 뭐 라면값도 늘어나고 과자값도 늘어나고 한데 월급은 오르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갈 거다라는 겁니다. 회사에서는 월급 많이 받는 직원들 내보내려고 혈안이고요.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배고프다라고 난리를 쳐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가정도 점점 늘어날 거다라는 겁니다.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왔나 라는 생각이 들죠.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너무 부자 되겠다라는 생각, 부동산, 주식, 투기에만 빠져서 세상이 엉망이 되고 망가지는 걸 너무 놔뒀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같은 이가 대통령이 되고 문재인 같은 이가 부동산 관련해서 혹은 각종 여러가지 분야에서 폐악질을 하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뒀단 말입니다. 덜 나쁜 놈, 좀 더 나쁜 놈, 뭐 이래저래 따지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정말 절망의 나라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?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? 돈 한 푼도 1,000원, 10,000원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호주머니 안에서 쉽게 나오지 않게끔 아주 보수적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함부로 사람 믿지 않고 사람 많은 곳에 함부로 가지 않고 돈 아껴 쓰고 그 두려움과 걱정, 근심 이런 것들을 좋은 의미로 항상 안전하게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비하는 마음으로 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만이 무리하게 감당 못할 정도로 빚져서 올라가지 않고 또 최소한의 비상자금으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쓸 돈이 없다라고 하는 지금의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은 고민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. 감사합니다.